있잖아요. 강이 하나 있었어요. 충청도 어느 고을, 제법 넓은 강이었어요. 이 강을 건너야 장터도 가고 다음 마을도 가고 관아도 갈 수 있었어요. 다리가 없었어요. 배가 있어야 건널 수 있었어요. 그 배를 부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40년째. 박문수가 그 강가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어요. 상투 틀고 낡은 갓 눌러쓰고 허름한 선비 차림으로 강둑에 섰어요. 강 건너편으로 가야 했거든요. 넓은 강이었어요. 아침 안개가 수면 위에 깔려 있었어요. 나루터가 있었어요. 낡은 나무 선착장이었어요. 판자가 군데군데 사가 있었고 기둥이 물에 오래 잠겨서 검게 물들어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허름하지 않았어요. 뭔가 잘 손질된 느낌이랄까. 매일 누군가 돌보는 나루터였어요. 배가 건너편에서 오고 있었어요. 노를 젓는 사람이 한 명 보였어요. 가까이 올수록 윤곽이 보였어요. 70은 됐을 것 같은 노인이었어요. 상투가 하얗게 샜어요. 얼굴엔 세월이 새겨져 있었어요. 강바람에 그을리고 햇볕에 익어서 가죽처럼 된 얼굴이었어요. 근데 노젓는 손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70 노인 손이 맞나 싶을 만큼 강을 40년 저은 손이었어요. 배가 선착장에 닿았어요. 노인이 밧줄을 능숙하게 기둥에 감았어요. 한 번에 딱. 건너가시오? 예. 얼마요? 한 푼이요. 박문수가 배에 올라탔어요. 강 중간쯤 갔을 때였어요. 건너편 선착장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몇 명 되지 않았어요. 안악 한 명, 노인 한 명, 짐 보따리를 진 남자 한 명. 안악이 먼저 탔어요. 보따리를 꼭 안고. 돈을 내려다가 못 내는 것 같았어요. 손이 빈손이었어요. 됐소. 노인이 말했어요. 안악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 노인이 탔어요. 이분도 돈이 없는 것 같았어요. 허리춤을 더듬더듬 뒤지다가 고개를 숙이는데 사공 노인이 또 말했어요. 됐소. 타시오. 박문수가 그걸 봤어요. 강을 다 건너고 나서 박문수가 뱃삭을 내면서 슬쩍 물었어요. 아까 저분들한테는 왜 안 받으셨소? 사공 노인이 밧줄을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돈 없는 분들이요. 어떻게 하셨소? 40년 동안 매일 봤소. 표가 나요. 박문수가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수입이 줄지 않습니까? 노인이 노를 들어서 배 안에 눕히면서 대답했어요. 나는 이 강에서 40년 살았소. 밥은 먹고 살아요. 급한 사람한테 돈 받으면 쓰겠소. 말이 끝났어요. 더 설명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걸 당연하게 말한 거라서. 박문수가 강둑에 앉아서 잠시 쉬었어요. 강을 바라봤어요. 사공 노인이 다시 노를 잡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어요. 안개가 걷히면서 강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저 노인이 40년 동안 이 강을 오갔어요. 하루에 몇 번씩. 비 오는 날도 바람 부는 날도 얼음이 얼기 직전의 날도. 이 강을 건너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노를 저었어요. 그것도 돈 없는 사람은 그냥 건네줬어요. 그 옆에 마을 사람이 다가왔어요. 강둑에서 낚시를 하던 중년 남자였어요. 저 어르신 알고 계세요? 방금 배 타고 왔소. 저 어르신 곧 쫓겨나게 됐어요. 박문수가 고개를 돌렸어요. 무슨 말이오? 남자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이 고을 현감이 나루터를 빼앗으려고요. 자기 신복을 여기 앉혀서 통행세를 왕창 받을 생각인 거죠. 지금 한 푼인 걸 5푼, 10푼으로 올리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오? 40년째 저 어른이 운영해온 곳인데 현감이 문서를 만들었대요. 여기가 원래 관아 땅이라고. 저 어르신한테 땅 문서가 없으니까 그냥 우기는 거죠. 박문수가 강을 바라봤어요. 사공 노인이 건너편에서 다시 사람들을 태우고 오고 있었어요. 허리가 굽어도 노젓는 팔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문서가 언제 만들어졌소? 2달 전이래요. 40년 된 나루터인데 갑자기 2달 전 문서가 나온 거예요. 말이 되냐고요. 근데 현감이 우기면 어떡해요? 박문수가 일어섰어요. 관하로 갔어요. 허름한 선비가 찾아오니까 아전이 코웃음을 쳤어요. 무슨 일이요? 강나루터 관련 문서 좀 보고 싶소. 당신이 뭔데요? 박문수가 조용히 품에서 꺼냈어요. 둥글고 묵직한 동패.
말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진 마패. 아전 얼굴이 굳었어요. 암행어사 출두야. 관아가 발칵 뒤집혔어요. 현감이 뛰쳐나왔다가 마패를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박문수가 들어갔어요. 나루터 관련 문서를 가져오게 했어요. 펼쳤어요. 날짜를 봤어요. 2달 전이었어요. 정확하게 2달 전. 마을 사람이 말한 그대로였어요. 40년 된 나루터인데 갑자기 2달 전에 작성된 관아 소유 문서가 나온 거예요. 박문수가 문서를 꼼꼼히 읽었어요. 문서 형식이 이상했어요. 관아 문서에 있어야 할 상급 관청 확인 도장이 없었어요. 관아 내부에서만 만든 문서였어요. 그것도 현감직인 하나만 찍혀 있었어요. 박문수가 현감을 불렀어요. 현감이 식은땀을 흘리면서 왔어요. 이 문서 40년 전 나루터가 생길 때 만들어진 게 아니오? 현감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2달 전에 만들었소? 여전히 침묵이었어요. 40년 동안 저 나루터 어른이 그 자리를 지켰소. 나라에서 관리하지도 않던 나루터를 혼자 만들고 혼자 유지해온 거요. 그걸 2달짜리 가짜 문서로 빼앗으려 했소? 현감이 바닥에 이마를 찧었어요. 살려주시오. 잘못했습니다. 박문수가 말했어요. 이 문서는 무효요. 나루터는 사공 어르신 것이오. 앞으로 어떤 명목으로도 그 나루터에 손대지 못하도록 공식 문서를 작성하시오. 오늘 안으로. 그리고 한마디 더 했어요. 통행세 함부로 올리지 마시오. 강 건너야 하는 건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요. 박문수가 관아를 나왔어요. 오후였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강 쪽으로 걸어갔어요. 나루터의 사공 노인이 있었어요. 배를 기둥에 묶어두고 강가에 앉아서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었어요. 일이 없는 시간에 낚시를 하는 거예요. 박문수가 옆에 가서 앉았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강물이 흘렀어요. 물새가 한 마리 지나갔어요. 낚싯대 끝이 살짝 흔들렸어요. 박문수가 먼저 말했어요. 앞으로 아무도 이 나루터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사공 노인이 낚싯대를 바라보면서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오? 관아에서 나루터를 빼앗으려 했소. 이미 문서까지 만들어놨더이다. 노인이 잠깐 낚싯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다시 풀렸어요. 알고 있었소. 알고 계셨소? 1달 전에 관아 사람이 와서 나가라고 했소. 내 땅이 아니라고. 내가 나가겠냐고 했더니 두고 보자고 가더이다. 박문수가 노인을 바라봤어요. 무섭지 않으셨소? 노인이 잠깐 생각했어요. 무섭기는 했소. 근데 40년이 있잖소. 내가 처음 여기 왔을 때 배도 없었소. 나무를 베어다 직접 만들었소. 선착장도 내가 만들었소. 강 건너편 사람들이 도와줬소. 그 40년을 어떻게 그냥 나가요? 박문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나가실 일 없습니다. 노인이 그제야 고개를 돌려서 박문수를 바라봤어요. 어르신은 누구시오? 지나가는 사람이요. 노인이 피식 웃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참 많은 걸 하고 가시네. 박문수도 웃었어요. 두 사람이 한동안 강을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없이. 해가 강 위로 기울면서 물이 붉게 물들어갔어요. 낚싯대 끝이 살짝 당겨졌어요. 노인이 천천히 낚싯대를 들어 올렸어요. 작은 물고기였어요. 잡혔네. 놓아주실 겁니까? 작은 녀석이니까. 노인이 물고기를 강에 돌려보냈어요. 첨벙. 작은 물보라가 일었어요. 박문수가 일어섰어요. 노인이 다시 낚싯대를 들이우면서 말했어요. 고맙소. 별 말씀을요. 박문수가 걷기 시작했어요. 강둑을 따라 걷다가 마을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강가에 노인 혼자 앉아 있었어요. 낚싯대를 들이우고 40년을 지킨 강을 바라보면서.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관아에서 문서가 나왔어요. 나루터는 사공 2만 복의 것임을 공식 확인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상급 관청 확인 도장까지 받은 정식 문서였어요. 마을 사람이 나루터로 달려가서 노인한테 전해줬어요. 노인이 문서를 받아들었어요. 읽었어요. 천천히. 그리고 문서를 접어서 품 안에 넣었어요. 강을 한번 바라봤어요. 자, 건너가실 분 없소?
건너편에서 손을 흔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노인이 밧줄을 풀었어요. 노를 잡았어요. 빼를 밀었어요. 오늘도 강을 건넜어요. 그 소식을 나중에 들은 마을 사람들이 그 선비가 누구였냐고 물었어요. 어사 박문수라고 했대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근데 있잖아요. 박문수가 한 건 별게 아니에요. 가짜 문서 하나 들여다본 거예요. 당연히 무효라고 한 거예요. 당연히 있던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없었어요. 그걸 해주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우기면 40년도 2달짜리 문서 앞에 무너지던 시절이었어요. 박문수는 그걸 당연하게 돌려줬어요. 그게 전부였는데. 당연한 것의 무게. 어사 박문수는 그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경상도 어느 고을 장날이었어요. 사람들이 북적이고 떡 파는 소리, 생선 파는 소리가 뒤섞인 그 장터에서 박문수가 상투 틀고 낡은 갓 눌러쓰고 어슬렁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장터 한켠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놈들 꼼짝 마. 험상궂은 사내였어요. 덩치가 크고 눈이 작았어요. 그 사내가 아이 둘을 붙잡고 있었어요. 13살쯤 된 사내아이와 10살쯤 된 여자아이였어요. 남매였어요. 오빠는 여동생을 뒤로 숨기려고 팔을 벌리고 있었고 여동생은 오빠 저고리를 꽉 쥐고 있었어요. 오빠 이름은 태연이었어요. 놔주세요. 우리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내가 태연이 멱살을 잡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네 애비가 열량을 빌려갔잖아. 애비가 없으니까 니들이 갚아야지. 못 갚으면 몸으로 갚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저 사내가 누구 편인지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박문수가 걸음을 멈췄어요. 아이들을 봤어요. 태연이가 이를 악물고 있었어요. 무서운 게 얼굴에 다 보였어요. 그래도 버티고 있었어요. 뒤에 있는 여동생 때문에. 여동생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오빠 등에 얼굴을 묻고 있었어요. 박문수가 앞으로 나섰어요. 얼마라고 하셨소? 사내가 고개를 돌렸어요. 뭐요? 빚이 얼마냐고요? 열량이요. 당신이 뭔데요? 박문수가 품에서 엽전을 꺼냈어요. 세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사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봤어요. 박문수가 열량을 사내 손에 쥐어줬어요. 됐소? 사내가 돈을 보다가 박문수를 봤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입을 다물었어요. 돈을 챙기고 사라졌어요. 태연이가 박문수를 올려다봤어요. 왜 도와주신 거예요? 박문수가 쪼그려 앉아서 눈을 맞췄어요. 배고프냐? 주막에 데려갔어요. 밥을 시켰어요. 태연이와 여동생이 말없이 먹었어요. 오래 굶은 게 보였어요. 밥그릇이 순식간에 비워졌어요. 박문수가 기다렸어요. 서두르지 않고. 밥을 다 먹고 나서 태연이가 말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진짜로 돈을 빌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그런 말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 태연이가 잠깐 입술을 깨물었어요. 한 달 전에 나가셨는데 안 돌아오셨어요. 어디 가셨는데? 관아 심부름이요. 아버지가 관아에서 심부름을 하셨거든요. 그날 아침에 나가시면서 오늘 좀 늦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게 마지막이에요. 박문수가 조용히 물었어요. 관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느냐? 태연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다가 뭔가 생각났는지 말했어요. 그 전날 밤에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뭔가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제가 자다가 깼는데. 뭐라고? 창고에서 이상한 걸 봤다고. 사또가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박문수가 숨을 들이켰어요. 그날 밤 박문수는 잠을 못 잤어요.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사또의 비리를 목격했어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빚쟁이 사내가 나타나서 아이들을 데려가려 했어요. 아이들 입을 막으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이들한테 뭔가 말했을까봐. 빚 문서가 가짜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박문수가 천장을 바라봤어요. 무서운 생각이 스쳐갔어요. 관아 안 어딘가. 아직 살아있기를.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어요. 박문수가 먼저 빚쟁이 사내를 찾아갔어요.
혼자 있을 때를 골라서. 어제 그 빈 문서 좀 보여주시겠소? 사내가 경계했어요.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어떻게 생긴 문서인지. 사내가 마지못해 꺼냈어요. 박문수가 펼쳤어요. 이상했어요. 문서에 적힌 날짜가 아버지 정달수가 관아 심부름을 시작하기도 전이었어요. 그때는 정달수가 이 마을에 없었어요. 다른 고을에 있었어요. 그리고 도장이 이상했어요. 정달수 도장이라고 찍혀 있는데 모양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가짜 문서였어요. 박문수가 문서를 덮었어요. 이 문서 사또 나리가 만들어주셨소? 사내가 굳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요? 아니면 직접 만드셨소? 사내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박문수가 일어섰어요. 오늘 관아에서 봅시다. 관아 앞에 섰어요. 품에서 꺼냈어요. 둥글고 묵직한 동패. 말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진 마패. 암행어사 출두야. 관아가 뒤집어졌어요. 사또가 뛰쳐나오다가 마패를 보고 그 자리에 멈췄어요.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어요. 박문수가 들어갔어요. 세금 장부를 폈어요. 역시였어요. 백성들한테 거둔 곡식이 나라에 올라간 기록보다 훨씬 많았어요. 수백 가마니가 어딘가로 사라져 있었어요. 창고를 전부 열어라. 하나도 빠짐없이. 아전들이 창고를 열기 시작했어요. 앞 창고, 옆 창고. 그러다 관아 뒤편에 있는 창고까지 왔어요. 자물쇠가 달려 있었어요. 평소에 쓰는 창고 자물쇠가 아니었어요. 더 크고 무거운 자물쇠였어요. 박문수가 말했어요. 열어라. 문이 열렸어요. 어두운 창고 안이었어요. 먼저 보인 건 곡식 가마니들이었어요. 빼곡하게 쌓여 있었어요. 수백 가마니는 됐어요. 장부에서 사라진 곡식이었어요. 근데 박문수 눈이 가만히 더미 구석으로 갔어요. 사람이 있었어요. 손이 묶이고 입이 막힌 채로 가만히 뒤에 쓰러져 있었어요. 의식이 있었어요. 눈을 뜨고 있었어요. 박문수와 눈이 마주쳤어요. 정달수 씨요? 남자가 눈을 깜빡였어요. 포승을 끊었어요. 입막음을 풀었어요. 정달수가 물을 마시고 나서 겨우 말을 했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됐소? 안전합니다. 걱정 마세요. 정달수가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한 달이었어요. 이 창고 안에서 한 달을. 사또는 그 자리에서 파직됐어요. 빚쟁이 사내도 포박됐어요. 가짜 문서를 만든 것, 사또와 공모한 것, 아이들을 협박한 것. 빼돌린 곡식은 백성들한테 돌아갔어요. 태연이와 여동생한테 소식이 갔어요. 주막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매가 뛰어나왔어요. 정달수가 관아 마당에 나타났을 때 태연이가 멈칫했어요. 한 달 만에 보는 아버지가 너무 수척해져 있어서. 그러다 달려갔어요. 아버지! 정달수가 팔을 벌렸어요. 태연이가 뛰어들었어요. 여동생도 달려와서 아버지 허리에 매달렸어요. 정달수가 두 아이를 한꺼번에 안았어요. 두 팔로 꽉. 아무 말도 없었어요. 한동안 태연이가 울었어요. 한 달 동안 울지 않았어요. 동생 앞에서 울 수 없었거든요. 오빠니까. 강한 척해야 했으니까. 그게 다 터졌어요. 박문수가 떠나려는데 태연이가 달려왔어요. 어른 잠깐만요. 박문수가 돌아봤어요. 태연이가 숨을 헐떡이면서 물었어요. 어른은 왜 저희를 도와주셨어요? 처음에 장터에서 열량을 그냥 내주신 거요. 저희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박문수가 태연이를 내려다봤어요. 아무 상관 없지 않았어. 나는 봤거든. 뭐리요? 내가 동생을 뒤로 숨기려고 팔을 벌리는 거. 태연이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박문수가 말했어요. 태연아, 기억해라. 우리는 팔리지 않는다. 사람은 열량에 팔릴 수 없어. 어떤 사정이 있어도 어떤 권력이 있어도. 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하나 더. 뭐요? 동생 손 놓지 마라. 내가 팔 벌려서 동생 숨겼던 것처럼. 그게 전부야. 태연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박문수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어요. 걸어갔어요. 골목을 돌아서 사라졌어요. 박문수가 그날 장터에서 멈춘 건 열량 빚 때문이 아니었어요.
팔 벌려서 동생을 뒤로 숨기는 13살짜리 오빠 때문이었어요. 그게 박문수를 멈추게 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우리는 팔리지 않는다. 그 말 한마디를 태연이한테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세상이 와도 어떤 권력이 와도 사람은 팔리지 않는다는 거. 형이 동생 손을 놓지 않는 것. 그게 어사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박문수는 생각했어요. 어사 박문수. 팔 벌린 오빠를 알아본 사람.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